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덧 장마철이 지나고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열질 환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청취자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엑스레빗님 안녕하세요. 식료품을 개발하고 있는 트와일라이트 열혈팬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제품도 많지만 그렇지 않았던 제품이 훨씬 많았죠.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고객분들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럴 때마다 팀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물건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신경 쓰고 노력하신 만큼 언젠가 분명히 보상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팀원분들에게도 우리 트와일라이트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1856년 7월 10일 크로아티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훗날 전기의 마법사, 지구에 잘못 태어난 외계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등으로 불리게 될 녀석이었죠. 테슬라의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도구나 가재도구를 직접 발명해서 쓸 정도로 발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테슬라는 5살 때 이미 발명품을 만들 정도로 발명에 소질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한 번 본 책의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정밀한 기억력과 물건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세밀한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타고났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입학한 테슬라는 그곳에서 우연히 직류 발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발전기를 보고 직류보다 교류를 사용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류 발전기에 대해 끊임없이 구상하던 테슬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부다페스트로 건너가 어느 전화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테슬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교류 모터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 길로 파리로 건너간 테슬라는 최초의 교류 유도 모터를 제작했고 몇 차례 실험을 통해 그것이 기존의 직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쓴 시 몇 편과 동전 몇 개, 하늘을 나는 기계와 관련된 계산 결과, 그리고 동료가 전해준 추천서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발길을 향한 곳은 에디슨의 연구소였어요. 당시 테슬라는 이 결정이 끈질긴 악연의 시작임을 과연 알았을까요? 에디슨과 테슬라는 직류와 교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자주 대립했다고 해요. 테슬라는 교류 전기가 직류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기존의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통해 많은 명성과 부를 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어느 날 에디슨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던 테슬라에게 모터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몇 개월 뒤 테슬라가 실제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저 미국식 농담이었다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길로 에디슨의 연구소를 뛰쳐나온 테슬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며 에디슨과 완전한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당시 사업가이자 백만장자였던 웨스팅하우스에게 투자를 받아 교류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도 했죠. 이와 동시에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에게 교류 관련 장치들의 특허권을 사들여 교류 전기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했고
에디슨이 장악하던 전기 산업에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전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을 흠집내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일부러 감전사시키려고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의자로 교류 전기가 흐르는 전기 의자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교류의 위험성을 과장해 선전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테슬라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를 밝힐 전기로 교류가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에 교류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전쟁은 테슬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의 계획이 언제나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워든 클리프 타워의 개발을 시작했으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심지어 일부 남은 탑마저 1차 세계대전 중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거든요. 이 계기로 테슬라의 명성은 추락하게 되었고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구현되지 못한 채 노트 속에만 남게 되었죠. 노년이 된 테슬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호텔과 임대주택을 전전하며 비둘기에게 모이나 주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후 1943년 테슬라는 뉴욕의 어느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테슬라는 암울했던 말년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후에도 그의 이름과 업적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요. 그의 흔적은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국제단위 T는 그의 이름 테슬라를 통째로 갖다 썼고 앨런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는 니콜라 테슬라를 기리며 이름을 따온 것처럼요. 과거에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싸우고 억압당했지만 투쟁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한 행동의 결과가 당장은 미약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